자,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이제 회자가 된 어제 저녁, 어제 오후에 나와서 회자가 많이 된 게 바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실패가 됐다. 사실상 사기극이다라는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데 더 예. 놀라운 것은 오늘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예, 예. 시추 더 해봐야 돼. 후속 시추를 더 해봐야 된다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더 뚫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진짜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구나, 네. 관심이 없구나. 이분들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대왕고래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서 미래를 지우는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워딩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자기네가 임명한 산업부 장관이 직접 정무적 뭐라고 그랬죠?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 그랬나? 뭐 그래서 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대통령이 서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네. 이게 꽤 어필했던 소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면도 있었고 박정희 때 포항 석유 발견 이런 거 한번 적용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연대를 지켜보신 분들은 그 생각도 났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윤이 뭐 업적이랄 게 거의 없는데 저렇게 나와서 대통령이 직접 말할 정도면 저거는 확실한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거기 뭐 주식도 사고 뭐 투자하신 분들이 또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지금 무너졌고 예. 그다음에 이 문제가 정말로 이제 그 생각 있는 분들이 지적했던 대로 사실상 예산 낭비고 뻥친 거 아니에요. 국민들 대상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적되고 그런 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이거는 정치 세력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들이 확산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무섭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보겠다고 지금 하는 정치적 어떤 제스처인데 네. 진짜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 이거 같아요. 역풍이 불 것 같은데요. 제가 볼 그러니까요. 때는. 예. 어떻게 1,000억을 이런- 들여가지고 지금 뚫어봤더니 이거는 뭐 경제성이 없다는 게 확인됐고 더 1,000억 더 바닥에다 쳐박아라 이거잖아요. 더 하자. 액트주한테 또 40억 더 주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액트지오가 결국 승리자 위너가 된 느낌이 드는데. 날로 먹었어요. 아니 예. 뭐 4일 전인가 왜 무슨 뭐 마귀상어 어쩌고 하면서 예. 또 한번 또 나왔지 예, 않습니까? 울릉군지 또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때 그거 가지고 막 또 환호하면서 자기 SNS에다가 올린 국힘의원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박수영 뭐 포함해서 아. 보십시오. 예. 민주당이 얼마나 형편없는 적인지. 근데 참 지금 이게 윤석열의 1호 국정 브리핑이었다는 거고 사실 지난해 이제 6월에 이걸 딱 발표했을 때 국민들께서 깜짝 놀랐고 예.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의구심이 불거져서 액투지오 이제 대표가 직접 입국까지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예. 그런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결국 액투지오도 사실은 그때 텍사스에 있는 가정집이 액투지오 본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구심이 불거졌었는데 예, 그랬었죠. 어쨌든 1호 국정 브리핑이라고 해서 막 정부가 이 예산을 깎으니까 야당을 막 맹비판했던 그 사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어떤 입장 발표 이런 게 없이 그냥 더 뚫어보자 예. 실패했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좀 입장에서 좀 어리둥절해요. 글쎄 말이야.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 통해서 과연 정말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굴까?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 그걸 정말 따져봐야 될 이거 일이에요. 좀 따져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이게 석유공사 주가가 폭락했고 뭐 관련된 주식들 폭락했다고 나오던데 그러면 예. 당시에 윤석열 때문에 폭등했을 폭등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네. 제일 높은 사람들은 윤석열 처갓집이고 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부터 진짜 이건 콕 집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석유공사 아, 이게 이제 LH공사 사태 때 그 내부 정보 가지고 왜 부동산 투기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것도 오. 따져봐야 되고 산업부는 예. 이걸 몰랐을까? 이런 것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그 수사를 해서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이렇게 저질러서 1,000억 원을 바다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네. 액트지오는 그 사람은 아브레온지 뭔지는 네. 그냥 40억 먹은 거잖아요. 별로. 아니 그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입니다. 액트지오 한동안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기극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얼마나 많이 이상하다고 했습니까? 돈 번 사람은 다들. 40억 받은 액도 지우고 아니 그리고 그때 막 네. 그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시추 기업이 이미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미,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 어거지로 저렇게 해놓고선 지금 와서 한다는 말이 문재인 정부 때 계획된 거니까 뭐 이게 그런 얘기 무슨 하더라고요. 갑자기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왔었죠. 예, 많은 갑자기 분들이 야, 이 깜짝 상황에서도 놀랐을 그러지는 못하겠다니 그걸 또 하대. 무조건 진짜 그러니까 대단하다. 분리하고 이러면은 예. 전 정부에서 예, 이제 예. 문재인 정부 끌어오더라고요. 그게 이번에까지 드러났다는 지적.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덮기 위해서 더 뚫어봐야 된다. 우리가 예. 자원 빈국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윤상현 의원하고 김민전 의원은 윤석열 만나러 갔다 왔더라고요. 예. 예, 이 두 번째 1호는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2호로 윤상현, 김민전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역시 예상대로 윤석열이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민주당이나 좌파 카르텔은 잘 뭉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되고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나경원 씨 갔다 와서 한 얘기 중에 뭐 낫지 오늘하면서 낫지. 얘기한 거를 권성동 권영세는 또 그런 적이 못 들었다고 부인했잖아요. 저는 나경원 씨가 뭔가 다음 행보로 지금 항보를 염두에 두고 네. 일종의 극우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소위 친윤들은 지금 나경원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자. 왜냐하면 저쪽이 오세훈 한동훈이 연합해가지고 한동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네. 그러니 그 대항마로 나경원을 하자. 예전에 당 대표 때 둘이 그 투닥거린 것도 있고 하니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나경원 씨의 요즘 행보,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아주 그 극우적인 발언 남발하고 계엄 선동하고 뭐 내란 선동하고 이상한 소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 사람은 윤석열 어찌 보면 피해자인데 왜 저러지 하고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픽업이 됐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지금 나경원이 어필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던데 이번에도 나치를 다른 사람들 안 들었다는데 굳이 언급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파시스트라고 지금 이렇게 지목되고 그 파시즘에서 나오는 현상들을 직접 보이고 있고 네. 그 사람들을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니 이게 그렇게 상표가 붙는 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파시스트 그러면 나치 이런 게 두려우니까 본인이 배운 먼저. 정치적 술수의 입장에서 이걸 먼저 민주당 쪽에다가 딱지를 붙이는 거지. 그래서 나치가 무슨 하듯이 어쩌고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의회 독재한다. 예. 뭐 이런 또 하나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장난질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게 네.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거를 통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이러한 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왕적 의회라는 말을 써요. 제왕적 국회 뭐 이런 말을 그런 쓰면서 말을 개헌해야 된다고 어쩌고 나경원이 네. 국회 해상권을 대통령한테 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게 이제 국회 해상권이라는 게 독재 시절의 유물이고 네. 지금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이 87년 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과라는 거를 이 사람도 명색이 80년대 법대를 다니고 나중에 그 87년 헌법으로 시험을 봐서 사법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거기서 국회 해상권을 다시 부여해야 한다라는 어떤 네. 그 구시대적인 얘기 그리고 헌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꺼내고 거기다가 제왕적 의회, 제왕적 국회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는 윤석열이 보인 그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 네. 막무가내로 뭐 마구잡이로 막 달리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왕적이라는 딱지를 의회 쪽에다가 먼저 붙여버리자 이런 정치적 장난질이자 술수가 아닌가. 네. 그래서 나경원이 앞으로 언급하는 나치나 제왕적 뭐 이런 단어가 이미 나왔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말장난하지는 않는지 네. 이걸 좀 중점적으로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나경원 의원의 지금 행태가 예. 심상치 않다.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3, 40명이 더 이제 윤석열을 찾아가서 면회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의원이. 앞으로 또 그럴 앞으로 거다. 또 예. 다음 주에도 계속 줄줄이 예. 면회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 사람들 뭐 당 글쎄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연히 시간이 겹쳤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가서 계속 우연히 겹쳐야 되네 이제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윤석열을 이제 만날 것 같고 헌재 나가길 잘했다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 의원한테 윤석열이 또 했다고 하는데 아 윤석열한테 예, 윤석열이? 이게 왜곡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니까 예. 이게 뭐 풀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끼리는 뭐 즐겁게 지낼 수 나가길 좋죠. 잘했다. 뭐. 그래요. 나가기 잘했죠. 거기 가서 뭐 밥도 지금 바깥밥 먹고 네. 공기 쐬면서 공기 쐬면서 네. 공기 쐬면서 계속 있을 수 있는 윤석열.